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입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매일경제의 사설이고요. 한쪽은 서울신문의 사설. 똑같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최근 전술핵 재배치로 공격 능력에서 핵균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설의 내용을 좀 더 보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기껏 규탄 성명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일방적 불균형에서 벗어날 카드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답이 바로 전술핵 재배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신문 사설은 어떻게 되나 보죠. 일단 제목은 전 대통령 참모 박선원 씨의 전술핵 재배치 제안. 뭐 중립적이네요, 내용은.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아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20년 이상 추구해온 남한이 비핵화를 위해 핵을 들여온다는 자기 모순에도 빠지게 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조금 다른데요. 전술핵 재배치 카드는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두고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주고받기용 협상용 카드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색깔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개 다. 최영하 교수님, 네.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지금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일경제 이 사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네요. 네, 뭐 꼭 매일경제라서 그럴 게 아니라 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핵에 우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싸우자는 거고 뭐 이걸로 무력으로 도발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미사일이나 이런 핵들이 꼭 한국 내에 있어서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미사일이 소위 말하는 이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뭐 잠수하면서 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공동으로 작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물리적인 배치보다는 핵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일정의 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비핵화의 정신에도 맞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준 핵 보유국으로서의 협상력과 이 외교 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핵에 대한 어떤 보유 여부, 사용권 여부. 그리고 특허를 내도 특허권이 있지만 사용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재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철 교수께서는 두 가지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일단 냉전 시기에는 한반도에 핵이 배치돼 있었죠.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1991년, 92년 이때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도 바뀌고 이제 거대한 적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세계 전략도 바뀌고 또 그 시기에 소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술핵무가 철수가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쭉 해오면서 현재의 단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안보를 위해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이제 뭐 마음이 드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한하고 일정한 핵 균형을 이루고 한시적으로라도 재배치해서 협상 카드로 쓰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반도가 지금 한국 전쟁 이후부터 계속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 왔거든요. 예.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만성화되어서 안보 불감증 내지는 전쟁 불감증. 아무리 방송에서 전쟁 위기다라고 떠들어도 국민들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란다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건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돼서 남북한 간의 핵 균형이 도모되기 시작하면은 예. 우리는 이제 핵전쟁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핵을 쓰게 되는 이제 핵을 쓰는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진다면 한반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반도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예. 그런 위험 부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냉전 시기를 보면은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격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SDI 전략방위 구상이었거든요. 그게 21세기에 확대 개편된 게 미국의 MD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발사 단계에서 이스라엘에서 요격하고 디고 나갔을 때 요격하고 최종 단계에서 사드로 요격하고 그렇죠. 이게 미국의 MD거든요. 들어와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런데 만약에 남북한 간에 이제 핵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남북한 관계는 끝없는 그 핵 군비 경쟁, 미사일 경쟁에 내몰릴 위험성이 높아요. 물론 2년 한시적이라는 못을 박았지만 이 2년이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2년 뒤에 북한이 전술핵무기하고 그래 우리 핵무기 포기하고 할게라고 누가 그걸 보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북한을 혼내주고 싶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핵무장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싶지만은 그 문제는 일단은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맡겨두고 대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배치가 실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그것을 동결시키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 끊임없이 교섭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고 한미동맹도 끊임없이 유지하고 굳건하게 다지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우리 외교부 또 외교 안보 라인의 참모들이 사실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세요? 그 전에 말씀이죠. 저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왜 전쟁 불감증이냐고 이게 질책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한데요. 이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경우는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죠. 자기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몸으로 있죠. 대한민국의 이 휴전 상황 그리고 사실 전쟁 위험 상황을 몸으로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신호다. 이것은 단순한 허언에 불과하다. 불바다란이라고 실컷 얘기해봐야 저들은 못 들어온다. 이제 미국이 우리와 한미 동맹이 굳건한 한 북한은 우리를 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이건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서 다 하는 얘기인데 국민들한테 전쟁 불감증이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좀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핵 우산 아래서 확실하게 미국의 핵 우산에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저들은 결코 그것을 쓸 수 없다. 단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과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다. 미국에서 사실은 비완비가 뜨더라도 1시간이 걸릴 것이고 물론 괌에서는 30분 걸린다고 하지만 북한은 당장 그야말로 1분 내에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면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 오히려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무슨 대응하고 응징하고 이런 차원에서 핵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핵무기를 갖자는 건데 이거를 무슨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전쟁 위험을 그것도
가중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여기 대해서 과연 전문가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문병 반론할 기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짧게 해주세요. 지금 미소 간에도 냉전 시기에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거든요. 1962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소련이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이제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해서 결국은 양쪽이 협상을 했죠. 협상을 해서 핵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걸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양국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자칫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포의 균형, 사용하지 않는 무기, 단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로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왔었지만은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긴장이 극도화되니까 이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나 또는 그 실무적인 어떤 작동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핵무기 군축 협상도 했고 또 이제 그 소위 그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미소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게 단순히 공포의 균형에만 그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사설처럼 역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